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탑3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네,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소식은 아마 월요일 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추가 확보 소식인데요.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추가 콜옵션 행사를 하면서 추가 취득을 하면서 35% 최대 주주 지분을 가져갔습니다. 이로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가 보유한 인공지능 AI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로봇 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또한 삼성전자의 글로벌 영업 인프라를 활용해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한 건 로봇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키우겠다라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으면서 이처럼 로봇은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사업으로 엔비디아는 내년 상반기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 제슨 토르를 출시하면서 테슬라는 옵티머스를 2026년 외부 판매용으로 양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 2025년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준비해봤는데요. 2024년도는 다사다난이라는 표현도 모자랄 만큼 투자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힘들었던 작년을 되돌아보는 대신에 새로운 2025년도에 맞춰서 하루빨리 전략을 세워야 할 시간입니다. 과거에 우리 경제가 코너에 몰릴 때마다 돌파구 역할을 했던 수출이 2025년도 새해에도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 깜짝 수출 실적을 기록한 변압기나 라면처럼 수출 품목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2025년도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세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수출의 주력이 될 만한 포인트를 잘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선박과 조선, 그리고 바이오 헬스, 화장품 섹터에서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달라지는 2025년도 국내 증시 법안입니다. 먼저 대체거래소가 출범이 되면서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계가 70여 년 만에 깨집니다. 대체거래소가 영업을 시작하면 주식거래 가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확대가 되는데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거래 시간 전후로 8시부터 50분간 프리마켓, 그리고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운영합니다. 또한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는 매매 수수료도 기존 한국거래소의 20%에서 4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집중 논의되었던 금투세는 올해 폐지가 됐으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매도는 올해 3월부터 재개가 됩니다. 이렇듯 주식시장의 많은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하루빨리 나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출발상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2025년도 새해 첫 출발하는 오늘 거래일이 어느 정도 좀 중요도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그 외에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좀 중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장 초반부터 아마 2025년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좀 매도를 좀 거세게 좀 몰아붙이고 있는데 매도량도 매도량이지만 일단은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에 좀 몰아서 매도를 좀 진행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아쉽고요. 지금 현재 선물 쪽에서도 좀 매도세가 좀 큰 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제 연말에 미국 증시가 계속 좋았다가 한 3일, 4일 정도 연속으로 미국 증시가 좀 떨어지는 영향을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 이는 좀 차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오늘 절대적으로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로봇주들이 오늘 역시 강세입니다. 뭐 희한하게도 12월 31일 날 공시가 나오고 뉴스가 나왔는데도 12월 30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로봇주들의 계속되는 강세가 보여줬다라는 건 뭐 사전에 뭐 내용이 센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무색하게도 오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 시총 큰 종목이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놀랄 정도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가 됐다는 건 뭐 물론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상한가가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여줘야 될지 지금은 상한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상한가 유지가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만약에 오후에 풀려서 내려온다면 로봇 관련된
것들은 약간은 좀 일시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 지수는 오늘 그래도 잘 버텨주는 줍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거칠게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요. 거래소도 지금 뭐 보합, 약보합 상태로 버텨주고 있고 코스닥은 좀 올라가긴 하는데 역시나 로봇주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코스닥이기 때문에 현재 0.25% 강보합 정도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종목들도 뭐 코스닥은 반반입니다. 770 종목, 710 종목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거래소는 300 종목 정도 올라가고 있고 떨어진 종목이 500 종목. 그러니까 거래소를 갖고 있는 분들은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좀 힘든 부분을 좀 차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계속해서 방향성 없이 흘러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약간은 좀 지수 자체적으로는 좀 올라갈 힘이 좀 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 운송 쪽이 좀 좋은데 현대기아차도 좋지만 제가 집중해봐야 될 거는 현대글로비스가 현대기아차와의 계약 수주권이 좀 나오면서 글로비스가 오늘 7% 넘게 올라가는 점만 좀 특이한 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또 이 종목별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해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어떤 것들 눈에 띄시나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은 오후장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시장 지난 지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코스피나 뭐 코스닥은 계속해서 좋았고 코스피는 다시 정상화를 좀 시켜주는 흐름이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로봇주들 중에 시총 5위로 지금 찍어 올라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 자체를 좀 끌어올리는 느낌이고 코스피는 뭐 로봇주가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없고요. 그나마 꼽으면 뭐 두산 로보틱스 정도가 되는데 역시나 로봇 테마들이 올라가면서 두산 로보틱스도 강하게 좀 올라가주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은 로봇 얘기만 계속해서 들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로봇 산업이라는 거는 약간 우리가 저번 주에 계속해서 움직여줬었던 양자 암호 쪽이랑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자 암호라는 건요. 제가 조심하셔라. 테마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실질적인 기업은 많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반면에 로봇 같은 경우는 현재 실체를 만들어내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라든지 뉴로메카의 협동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용접 로봇 뭐 아니면은 뭐 지금 로보라든지 로보스타라든지 뭐 이런 가전용 로봇이라든지 뭐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로봇이 그럼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냐라는 거는 차후에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다만 제가 비교드리고 싶은 구는 양자 테마 때문에 올라갔던 테마와는 지금 실체가 있는 로봇의 테마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의 뭐 지금 삼성이라든지 LG, 한화, 두산까지 대기업들도 로봇에 계속해서 집중되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연말에 나온 뉴스 중에 엔비디아가 GPU, 그다음에 블랙웰 뭐 이런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하되 우리도 앞으로 로봇을 만들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 전 세계 1등 업체인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보다는 현재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이 로봇 기술에는 더 앞서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뭐 인구 문제, 뭐 노령층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민자들을 받아주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고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는 지금 뭐가 문제가 있죠? 고령층들이 점점 많아지는 약간 인구 둔화의 그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 쪽, 특히나 협동용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우리가 좀 더 앞서 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 쪽이 또 앞으로 또 어느 정도 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1월 달에 이제 계속 미국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도 로봇 산업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퍼포먼스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늘 너무 로봇에만 좀 집중하지 마시고요. 로봇이 가다 보니까 전선, 전력 테마들도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걸 집중을 해보셔야 되는데 로봇이 말 그대로 움직이려면은 지금 말 그대로 로봇만 있어서는 될 게 아니라 전력과 전압, 분명히 전력 소부족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전력 전압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로봇 쪽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히려 안 가지만 앞으로 좀 히든 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테마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전문가님께서는 새해 첫 거래에 우리 시장 어떻게 좀 포인트를 잡고 계실까요? 이민 전문가님 오늘 장기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1분기는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인 즉슨 지수 자체는 뭐 지금 2,500포인트로 갑자기 튀어 올라가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만큼 힘을 내주질 못하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지수를 본다기보다는 오늘처럼 뭐 개별 테마라든지 개별 종목에 집중해서 성공하는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